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 전승 기념식과 정전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해군 일함대는 군 장병과 안보 보훈단체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옥계지구 전투 전적비에서 제73주년 옥계지구 전승 기념식을 열고 참전 용사의 무훈과 승전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옥계지구 전투는 6.25 전쟁 당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해군 일함대 사령부의 전신인 묵호 경비부가 옥계 해안 일대에 기습 상륙한 북한군과 함정을 격퇴한 해군 최초의 전투입니다. 도내 각 시군들도 6.25 전쟁 73주년 행사를 열고 국가보훈부가 새로 제작한 제복을 각 기관단체장에게 전달하고 참전 유공자와 공로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을 맞아 산과 바다에 나들이객들이 몰린 가운데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인제군 북면 설악산 목류 도원도에서 산악회 일행 8명과 암벽 등반 중이던 60대 등산객이 70m 높이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도내 해수욕장이 아직 개장하지 않은 가운데 표류 사고가 잇따라 어제 하루 동안 고성 삼포해변과 양양 낙산, 송전, 하조대 해변, 강릉 주문진 해변 인근 해상에서 모두 13명이 물놀이를 하다 표류해 해경과 민간 구조대 등에 구조됐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법적으로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전동 킥보드 대여 앱에서는 지금 이용할게요 버튼 하나면 면허 없이 킥보드를 빌릴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용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서 비켜서 있는 사이 킥보드 사고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원주의 한 대학교 인근에서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나 80대 여성이 손목에 수술을 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운전자는 학교 안에 비치된 민간 업체 킥보드를 빌려 탔는데 운전면허가 없는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면허가 없으니 운전자 보험도 없었고 이 때문에 1,500만 원이 넘는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보험하시는 분한테 이거 보험 처리되냐 그랬더니 다 보험 적용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그 보험하시는 분도 알지를 못하더라고요. 사고가 있었던 학교에 나가봤습니다. 30도가 넘어가는 무더운 날씨에도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갑니다. 이들 역시 무면허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처음에 등록하기 누르고 이용했어요. 평소에도 그러면 면허 없이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면허 없어서 그냥 이용하고 있어요. 면허 없는 친구들도 필요하니까 타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전동 킥보드를 대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면허 인증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쉽게 대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금 이용하겠다는 버튼 하나면 면허 인증은 무사 통과입니다. 현행법상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도 내야 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 렌터카 업체와 달리 킥보드 대여 업체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운전면허를 확인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킥보드 이용자 개개인에겐 운전면허를 강제하고 이 사업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플랫폼 사업자는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상황.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킥보드 대여 업체 19곳 가운데 15곳은 운전면허 인증이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익킥보드 업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정책을 가져가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도 뾰족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법이 현실을 외면하는 동안 전체 사고 건수와 무면허 사고 비율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지난해 2,386건으로 5년 사이 10배 넘게 늘었고 이 중 무면허 사고의 비율은 20.8%에서 47.2%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자가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논의 한번 해보지 못한 채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속초 청년몰에 불이 나 점포 20곳이 모두 불에 탄 지 열흘 넘게 지났습니다. 하루아침에 꿈이 담긴 일터를 잃은 피해 상인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까맣게 타버린 속초 청년몰에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있습니다.
깨진 외벽 유리창이 계속 떨어져 나가며 주변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불이 난 지 열흘 넘게 훌쩍 지났지만 화마의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2020년에 청년몰 20개 점포가 꿈을 품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코로나 어려움에 14곳으로 줄었고 올해 처음 대목을 기대하며 준비한 것들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성수기 대비해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외식하시는 분들도 평소보다 되게 많은 재고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그 물건들이 다 없어져서 무엇보다 매일 출근할 곳이 사라진 막막함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5개 점포는 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상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피해 상인들은 갈 곳이 우선 마련돼야 당장 생계를 해결하고 재기를 준비할 수 있어 간절함이 크지만 피해 지원은 바람과 달리 더디기만 합니다. 지금 당장 좀 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 자꾸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속초시에 있는 뭐 행사장이나 아니면 플리마켓 같은 게 있으면 그런 데 좀 연락을. 속초시는 우선 26일쯤 한 달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고 추후 심사를 통해 5개월 정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몰 주차장 부지에는 당장 갈 곳 없는 상인들이 임시로 사용할 공간을 설치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5천만 원, 속초시 3천만 원 등 8천만 원의 융자와 이자 지원도 실시합니다.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은 빨리 그 입점을 하는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현재 관련 그 금융기관이나 농협, 보증 지원 관련사들과 지금 현재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감식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경찰은 일단 방화 등 범죄 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면 후속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청년몰이 재건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여서 상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단오 보호화사를 주제로 열린 2023 강릉 단오제가 8일 동안 62만 명이 방문하며 오늘 저녁 송신제와 불꽃놀이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코로나19 완전 해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강릉 단오제에서는 13개 분야 66개 프로그램이 마련돼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0% 증가했으며 신주미 봉정 행사에는 역대 최고인 210가마의 쌀이 모였고 신통대길 길놀이에는 참가자와 관람객 등 5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강릉중앙고와 강릉제일고의 축구 정기전에서는 강릉제일고가 접전 끝에 3대2로 이겨 역대 단오 정기전에서 34전 11승 15무 8패로 우위를 지켰습니다. 강원도에서 자전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자전거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80건, 2021년 82건, 지난해는 60건이었으며 사망자는 최근 3년 동안 12명이었습니다. 강원도는 레저활동과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자전거 도로 관리 실태 안전 감찰을 벌여 이용시설 설치 상태와 고장, 파손, 노후 보수 등 현장 유지 관리성 등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강원도로 귀농귀촌에 전입한 가구 수가 2016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귀농어 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시군으로 전입한 귀농 귀촌 가구 수는 모두 21,779가구로 전년 대비 2,195가구가 줄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원주의 귀촌 가구가 3,990가구로 가장 많았고 춘천, 홍천, 강릉, 횡성 순이었습니다. 도내 귀농 귀촌 가구는 2017년부터 4년 연속 증가했지만 2021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작년에는 6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